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UB 뉴스 아나운서 최윤서입니다. 학교본부가 지어진 지 40년이 된 문화관 증개축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축된 문화관은 다양한 편의시설과 더불어 새로운 좌석 배치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0일 우리 학교 문화관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 공사가 시행된다는 공지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오는 2028년 우리 학교 문화관은 이번 공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공사는 5월 26일부터 총 39개월간 진행되며 2028년 7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대강당, 블랙박스,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 블랙박스는 300석 내외의 소규모 공연장으로 기존 공연장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강당에는 비냐드 타입의 좌석이 설치돼 관객들에게 새로운 공간감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특히 블랙박스식의 공연장은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학생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파워플랜트에서 되게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연이 열리듯이 좀 더 햇빛도 받고 이러니까 훨씬 또 다른 학우분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좀 더 창의적인 공연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공사 시기 및 공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문화관에서 정기 공연을 이어오던 학내 동아리의 구성원들은 공사로 인해 향후 계획이 불투명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공연하는 동아리들 사이에서는 아름아름 곧 공사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원래 무용부에서는 항상 2학기 공연을 문화관 대강당을 사용해서 좀 큰 규모로 해왔었는데 갑자기 공사를 하게 돼서 어쨌건 그 기간 동안은 못 쓰게 됐으니까 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교내에 있는 조금 작은 규모의 공연장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한편 공사 기간 동안 문화관 주변에는 가설 울타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잔디광장 등에 설치되는 울타리가 학내 구성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해 일부 구간의 보행자 통로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규장각과 문화관을 잇는 구간은 통로폭이 2m로 매우 좁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관 인근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발생할 불편함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규모 공사 속에 발생할 여러 불편 사항을 학교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984년 준공된 문화관 건물은 이번 공사를 통해 대학 내 창작과 지식 공유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완공 후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더 발전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UB 뉴스 최정윤입니다. 제64대 총학생회 시그널이 취임 7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공약 이행도를 공개했습니다. 선거 기간부터 다양한 공약과 사업 계획을 밝혔는데 총 11개 영역에서 절반이 넘는 40개의 공약이 50% 이상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총학생회 문화소통국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그널 공약 이행판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총학생회에서 내세운 공약들의 개별 이행도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전체 공약의 진행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해당 표에 따르면 5월 19일 기준 시그널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45.28%로 전체 72개 공약 중 진행이 완료된 공약은 10개였습니다. 70% 이상 진행 중인 공약은 13개, 50% 이상은 17개로 절반이 넘는 40개의 공약이 50% 이상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시그널의 공약은 총 11개 영역으로 이행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교육, 교통, 사무, 그리고 소통 분야였습니다. 특히 외부 업체와의 제휴는 4개 공약이 모두 진행 완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식생활, 환경, 연속성 분야의 공약은 아직 진행이 미흡했습니다.
특히 학우들의 관심이 높았던 학내 서브웨이 입점과 시그널의 핵심 공약이었던 학생사회 데이터 아카이빙은 거의 진행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규 총학생회장은 현재까지의 공약 이행도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더 많은 공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업들은 교통 그리고 복지 공약들 위주이고요. 이제 특히 저희 시그널이 좀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생활 밀착형, 특히 학우분들께 조금 다가갈 수 있는, 학우분들이 차감할 수 있는 공약들을 중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최대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좀 특히 중앙집행위원회 사업들이 여름방학 때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2기가 3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들과 공약들을 집행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업들이 이제 6월 정도나 7월 정도에 있는 교육환경 개선협의회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협의회 등등 주요한 협의체가 그때 좀 열리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집행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한 정도의 공약 이행률이 평가가 되고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면서 조금 더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여 3기 마무리에 맞춰서 좀 대부분의 사업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소통국은 게시물에 피드백 설문 링크를 함께 첨부해 공약 이행도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기도 했습니다. 학생회 측은 객관식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주관식 답변은 표본이 적고 유의미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표본 자체가 사실 많이 모이진 않았고 객관식으로 들어왔던 평가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좀 주관식 쪽에서는 그리 유의미한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서 이거를 인터뷰에서 답변 드릴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모이진 않았습니다. 한편 이행판에서는 시그널에서 진행한 공약 외 사업의 이행률도 공개됐습니다. 공약 외 사업에는 만우절 행사, 중간고사 응원 사업 등의 일반적 사업뿐만 아니라 셔틀버스 증차, 카카오와 네이버 지도의 리뉴얼 등 새로운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공약 외 사업은 전체 36개 사업 중 19개가 진행이 완료되며 비교적 높은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학생회 측은 정기적 사업뿐만 아니라 관정도서관 리모델링 대응과 같은 갑작스러운 의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좀 되어왔던 대로 잘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좀 갑작스러운 사업들, 예를 들어 관정도서관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런 관정도서관 공사처럼 좀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을 최대한 좀 저희 대에서 가능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짜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간의 부결로 돌아온 총학생회 시그널. 학생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약에 충실한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공약과 사업 진행에 학생사회의 관심이 주목됩니다. SUB 뉴스 김민식입니다. 6월 둘째 주 단신입니다. 지난 5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 복지국은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앱 개선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공지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많은 학내 구성원이 교내 이동을 위해 지도앱을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별 명칭이나 상세 주소를 알기 어려운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시작돼 카카오맵 사측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 학교 부속시설의 상세 주소가 부여됐습니다. 기존의 관악구 관악로 1이라는 통일된 주소에서 관악구 관악로 1 63동과 같이 상세 주소가 부여된 겁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를 서울대라는 약칭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명칭을 추가했습니다. 이외에도 교내시설 장소명의 형식이 통일되고 학교 부속시설 내 복수시설을 신규 등록함으로써 지도앱을 세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SUB 뉴스 아나운서 최윤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